안녕하세요. 저는 재벌그룹 회장의 전속 비서로 10년간 일해온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유세준 회장님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함께했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지만 저희는 깊은 사랑을 나누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 저는 그 말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회장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 우린 여기까지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회장님이 보여주신 태블릿 화면이었죠. 거기엔 유세준 회장 26살 최하진 씨와 약혼이라는 공지가 떠 있었어요. 최하진. 그녀는 회장님 딸의 친구였어요. 제가 딸 친구예요. 하진이가라고 말하자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알아.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라. 10년의 헌신과 기다림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그는 제 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인사팀으로 발령났어요. 10년간 지켜온 자리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거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회장님 비서가 갑자기 왜? 최하진이라는 여자 때문이래. 그 속삭임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묵묵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최하진의 SNS였어요. 드디어 공개하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해요. 불과 석 달 전 회장님 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그녀였죠. 그때 최하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세준 씨와 함께한 10년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편지, 작은 선물들.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다음 날 출근했더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팀 발령도 임시였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하겠다는 인사 담당 이사의 통보였죠. 무슨 이유로요? 제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저의 10년은 끝났습니다. 회사를 나서면서 경비원 아저씨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안 됐어. 그렇게 성실하던 분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윤 비서님? 저 서연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 아직 유효한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시작해야겠네요. 그들이 저에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 거리를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걸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저의 실종이 뉴스를 장식했어요. 유력 재벌 비서 실종. 경찰 수사 착수 기사 아래 댓글들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했죠. 자살설부터 타살설까지. 하지만 정작 저는 스위스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차분히 그 뉴스를 읽고 있었답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맞은편에 앉은 윤재민 전 비서실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새로운 신분도 완벽해요. 박수진. 해외 헤지펀드 한국 지사장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룹 내부 사정은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하진은 벌써 회장 부인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 여자의 야망은 처음부터 뻔했으니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곧 사라질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안녕 박서연. 이제 너는 없어. 앞으로는 박수진으로 살아갈 거야. 2달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금융 전문가들과의 미팅, 투자 전략 수립, 그리고 한국 재벌가의 약점 분석까지. 밤낮 없이 일했죠. 목표는 하나예요. 유세중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전략회의에서 제가 말했더니 한 직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은 복수가 어디 있나요?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죠? 귀국을 일주일 앞둔 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름, 그리고 수백억 원의 투자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윤 실장님께 말했어요. 그들은 절 잊었겠죠. 하지만 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게 한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저는 박서연이 아닌 박수진입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12시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제 더 이상 박서연이 아닌 박수진이었어요. 검은색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니 이미 저를 마중 나온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박수진 대표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제 새로운 회사 프로스펙트 캐피털의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통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유세중 그룹입니다. 제 선언에 좌중이 술렁였어요.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단호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적기예요. 최근 주가 변동성도 크고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회장 부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채아진, 너도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니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다음 날 저는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유세중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드레스를 고르던 중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에 젊은 투자가 출연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안녕하세요. 프로스펙트 캐피털의 박수진입니다. 그때 멀리서 유세중과 채아진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분이 누구지? 세준이 비서에게 묻는 게 들렸죠. 해외 헤지펀드 출신의 젊은 투자가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요. 그 순간 세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는 게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설마. 아니야. 그때 채아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세준 회장의 부인 채아진입니다. 저는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죠. 반갑습니다.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두 여자의 첫 만남. 하지만 채아진은 눈앞에 제가 자신이 파멸시킨 서연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수극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죠.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뒤 채아진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박 대표님, 오늘 점심 어떠세요? 투자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채아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죠.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채아진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박 대표님, 사실 제가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남편한테는 비밀인데.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죠. 여자도 자기 자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했어요. 물론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혹시 좋은 정보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보답은 확실히 할게요. 채아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저는 내심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다면. 실은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가 있긴 해요. 해외 기업 인수합병 건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죠. 채아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런 정보라면 제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내며 말했죠. 일단 신뢰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회사 내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었죠. 그날 저녁 윤재민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최하진이 걸려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며칠 후 최하진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어요. 박 대표님, 지난번 그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혹시 또 다른 정보는 없을까요? 저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있긴 한데 이건 좀 위험한 정보예요. 유세중 그룹 계열사 매각 관련 건인데. 최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회사 일이요? 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조만간 몇몇 계열사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극비 사항이지만요. 최하진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하진이 스스로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겠죠. 자신이 마시는 것이 달콤한 와인이 아니라 파멸의 독약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났어요. 유세준의 아들이자 제 옛 연인 차진우였죠. 박수진 대표님이시죠? 전략기획실의 차진우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죠. 차 부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진우가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처음 뵀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제 심장이 잠시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저도 그래요. 아마 비즈니스 세계가 좁아서 그런가 봐요. 회의가 끝난 후 진우가 저를 배웅했어요. 다음에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투자 얘기도 더 나누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의 그물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과거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최하진으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유세중 그룹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동시에 언론에는 그룹의 부실 경영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어요. 이상하네. 누가 정보를 흘리는 거지? 세준이 긴급 임원회의에서 짜증을 내는 게 들렸죠. 한편 저는 차진우와의 저녁 약속을 지켰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박 대표님은 왜 우리 그룹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진우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유세중 그룹은 기본기가 탄탄하니까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우가 제게 더 끌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해요. 대표님을 보면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요. 제 손이 와인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게 누구신데요? 제 첫사랑이었던. 아니, 됐습니다. 과거 얘기죠.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유세중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스펙트 캐피털이 공격적인 공매도에 나선 거죠. 박수진 그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세준이 임원들 앞에서 분노했다고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최하진의 불법 내부거래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되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인께서 최하진이 회사 기밀을 팔아 개인 계좌에 수백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하진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세준이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대요. 전 그저 투자를 좀.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접근해서. 최하진이 변명했지만 세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죠. 넌 날 배신했어. 회사를 배신했어.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유세중 그룹 회장 부인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하나씩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복수의 단맛 뒤에는 쓴맛도 있었어요. 차진우와의 저녁 식사 이후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과거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며 복수심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 돼.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자신을 다잡았어요.
며칠 후 언론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유세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죠. 제가 윤재민 실장님과 함께 준비한 결정타였어요. 검찰이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세준은 궁지에 몰렸죠. 그때 진우가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우야, 이게 다 내 업보인가 보다. 내가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이 있었거든. 설마 서연이? 진우가 물었지만 세준은 고개를 저었대요. 아니야.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리고 제 얼굴이 떠올랐다고 해요. 아니야, 그럴 리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느꼈던 묘한 기시감, 제 말투나 습관들이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했나 봐요. 어느 날 밤 진우가 제 사무실 앞까지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대요. 한편 채아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공황 상태에 빠졌죠. 여보, 제발 도와주세요. 전 그저. 하지만 세준은 차갑게 등을 돌렸대요. 넌 이미 끝났어. 나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몰려든 자택 앞에서 채아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박수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서 홀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에 제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더 이상 숨기지 마. 난 알아. 내가 서연이라는 걸. 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전 박수진입니다. 서연이라는 분은 이미. 그만해. 진우가 소리쳤어요. 내 목소리, 내 습관, 심지어 지금 그 자세까지. 다 서연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맞아. 난 박서연이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너희 아버지가 죽인 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아. 제발 이제 그만해. 아버지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충분하다고? 난 모든 걸 잃었어. 사랑도 직장도 심지어 내 얼굴까지. 너희 아버지는 그저 돈 좀 잃는 것 뿐이잖아.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우가 간절히 말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죠. 다시 시작?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복수를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유세준 그룹의 이사회가 열렸어요. 프로스펙트 캐피털이 지분 30%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제가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세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죠. 당신이. 정말로. 세준이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죠. 이제 아시겠어요? 전 박서연이었죠. 당신이 버린 그 여자요.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당신도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느껴보세요.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죠. 끝까지 가야겠어? 진우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시작한 일이야. 멈출 수 없어.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난 지켜볼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을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복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유세준 그룹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세준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고 채아지는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죠. 언론은 연일 이 거대 재벌가의 추락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총수의 추악한 이면, 젊은 아내의 배신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저는 이제 그룹의 새로운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취임식 날 임직원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죠. 앞으로 이 회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퇴근 후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진우였어요. 축하해. 내가 원하던 걸 다 이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정말 이걸 원했던 걸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진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복수는 결국 자신도 파괴하는 법이야. 넌 너무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박서연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전 박수진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서연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유세준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진우가 뒤에서 말했어요. 가서 아버지를 보고 와.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로 들어갔어요. 산소호흡기를 단 세준은 초췌해 보였죠. 서연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며칠 후 세준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멀리서 조문객들을 지켜봤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우가 제 곁에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전 어디로 가야 할지. 새로 시작하면 돼. 과거는 과거로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한 달 후 저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담담히 말했죠.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더 나은 경영자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복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어디로 가실 건가요?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 가고 싶네요.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진우였어요. 가지마. 아니 가더라도 꼭 돌아와. 저는 미소를 지었죠. 언젠가는요.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게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다 가졌지만 더 이상 남은 건 없네요.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해방감이 묻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저도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어요.